스토리. 안녕하세요, 삐삐언입니다. 최근 영화 봉오동 전투가 개봉되어 화제죠. 봉오동 전투라는 역사적 사건은 영화와 각종 매체들이 충분히 다룬 만큼 삐삐언니는 봉오동 전투 이후 독립군의 후일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봉오동 전투 4개월 후에도 독립군은 큰 성취를 거둡니다. 1920년 10월 김좌진 장군의 부대 북로군 정서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괴멸시켰는데요. 이때 봉오동 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도 이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독립군의 연이은 대승은 그들의 입지를 더 좁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간도의 독립군 기지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군은 독립군 토벌작전을 벌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만주에 널리 있던 조선인들이 독립군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기 때문인데요. 일본군은 침공을 위한 부실을 마련하려 꾀를 냅니다. 1920년 10월 2일, 만주의 마적대들이 훈춘이라는 곳의 영사관 등 관공서를 공격합니다. 이는 일본군이 마적단과 사전에 협상을 하고 눈감아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를 훈춘 사건이라 합니다. 훈춘 사건을 부실로 대규모의 일본군이 만주로 진입합니다. 일본군은 독립군을 공격하고 그들을 지원한 조선인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간도 참변 혹은 경신 참변이라 합니다. 독립군들은 일본군의 거센 공격을 피하고 전열을 재정비할 터전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대한독립군단은 소련형 스보보드니에 군대 주둔지를 마련하도록 권유를 받습니다. 러시아어로 스바보다가 자유를 의미했기에 흔히 자유시라고 불린 곳이었습니다. 1921년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에 걸쳐 독립군들은 자유시에 집결했습니다. 분산된 독립군들은 자유시에 모였고 하나로 모여 일본에 저항할 힘을 결집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만 비극의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러시아로 이주한 독립군은 소련의 붉은 군대, 즉 적군과 군사협정을 맺어 훈련을 받거나 무기를 공급받는 등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소련 정부에 외교 압력을 넣어 독립군의 무장해제를 요구합니다. 무장해제는 간단히 말해 군대가 모든 장비를 버리고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소련 정부는 이 요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국경을 위협하던 일본군을 철수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군사들을 적군에 편입할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죠. 소련은 1921년 6월 22일 자유시에 주둔한 한국 독립군에게 무장해제 명령을 내립니다. 항복한 독립군은 살아남아 적군에 편입되었지만 저항하는 독립군들은 모두 사살되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사건을 자유시 참변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시 참변은 영상 하나를 할애해야 할 만큼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일본과 소련의 야욕, 그리고 독립군 내부 분열까지. 이 사건은 독립군 역사상 최악의 비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홍범도의 운명도 이때부터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는 이르쿠츠크에서 다른 독립군들과 함께 적군에 편입됩니다. 적군에서의 그는 레닌을 만나는 등 행보가 순탄할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이 집권한 뒤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장군으로 불렸던 그의 마지막 직업은 극장 수위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려인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태장춘을 만나게 됩니다. 태장춘은 홍범도의 회고를 청취해 희곡 홍범도를 쓰고 1942년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했습니다. 홍범도 또한 그 연극을 극장 맨 뒷줄에서 관람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후 그는 광복을 2년 앞둔 1943년 타향 땅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허망하다 하면 허망할 수도 있는 최후지만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마지막과 비교해보면 그나마 평화로운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봉오동 전투 후일담을 알아봤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났던 이들의 최후가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네요. 격동의 시대에 기꺼이 싸웠던 선조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우리는 그들의 용맹과 의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